맞춤 육아라는 거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특별한 면이 다 있죠. 다 있는데 너무 특별한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굉장히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라는 게 뭐냐?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류한욱입니다. 전통적으로 첫째는 책임감이 있고 첫째의 특성, 막내의 특성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그 대가족 제도 그럴 때는 첫째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죠. 왜냐면 첫째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대가족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첫째가 너 동생들 잘 보살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 좀 뜻밖의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첫째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동생을 네가 좀 돌봐?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청소년쯤 돼가지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예전에 아주 대가족 시스템에서는 돌봄에 있어서 미성숙한 면이 있더라도 사회 시스템 학교라든가 다른 대가족의 친척들이라든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어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본인의 아주 원가족 바운더리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친척, 사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첫째한테 동생을 좀 돌봐라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동생 입장에서 보면 형이나 언니가 나를 괴롭혔다, 나한테 굉장히 심하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꽤 있어요. 그 첫째도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뭐 화가 나고 동생한테 심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대가족 단계 그 상황에서의 첫째, 막내의 구분은 사실 저는 요즘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형제가 있는 경우에 나는 똑같이 길렀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다르죠? 첫째는 뭐 이런 걸 잘하고 둘째는 이런 걸 못하고 성격도 너무 뭐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내성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질문을 드리죠. 부모님은 혹시 형제가 있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형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형제간에 완전히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네, 똑같이 키우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상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너는 왜 똑같이 키웠는데 너는 왜 이러니? 라는 식의 이제 접근은 의미 없는 접근이다. 아이한테 그냥 부담만 줄 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를 키울 때는 공을 더 많이 들이고 둘째, 셋째 이렇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첫째는 경험이 없었던 거죠. 첫째를 키울 때는 부모가 좀 불안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첫째를 키우면서 경험을 쌓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건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거고요.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를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둘째는 뭐 한 4, 5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이 정도 컸으니까 너 이제 잘 때도 혼자 자고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면 대개는 첫째가 뭐라 그래요? 동생은 엄마랑 같이 자잖아. 나도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거 어려워하는 경우들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데 근데 대개는 만 3세 정도에서 아이가 제일 귀엽거든요. 이 초등학생 이 아이도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죠. 내가 3살 때만큼 귀여울 수는 없어.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부모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 너는 이제 이만큼 컸어.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대하시면 됩니다. 동생은 애기처럼 대해주고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줘? 라는 거 그걸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는 컸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는 것이 뭔가 이 아이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컸으니까 네 영역을 이만큼 인정해 주는 거야. 너의 사랑을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이 아이를 퇴행시키는 쪽으로 아이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라는 거는 그 아이의 발달 시기에 맞춰서 대해주시는 것이 맞고 그것이 타고난 기질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한테 맞춤 육아 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맞춤 육아라는 거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특별한 아이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맞춰주고 싶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특별한 면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적절한 저지라는 책을 쓰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특별한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굉장히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라는 게 뭐냐? 뭐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가서 급식을 먹는다? 그럼 내 입맛에 안 맞아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시간이나 자리라면은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거는 안 먹는 아이예요, 싫어하는 아이예요, 너 그냥 먹지 말고 집에 와, 네 입맛에 딱 맞춰서 맞춰줄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유치원 단계가 아니고요, 이유식 단계입니다. 이유식 단계. 턱받이한 아이들이 음식 먹다가 입에 안 맞으면 뱉죠.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보면 그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질별 맞춤이라는 걸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아이의 디테일한 면, 이것까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맞춰줄 거야 라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꼼꼼하게 디테일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랑 친한 정신과 의사 중에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퇴근할 때 이 컴퓨터 스위치까지 다, 정수기 플러그까지 자기 손으로 다 뽑고 퇴근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친구 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고 싶어서 그 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홈페이지도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꼼꼼히. 그런데 정작 홈페이지에 병원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특별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까지 다 맞춰줄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의 양육법이 그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요 단계예요. 요 단계에서는 아이가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미리미리 맞춰주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언어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자기 자율성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된 그런 시기가 됐는데도 우리 아이의 특별한 점,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사회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특별한 점을 찾아서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심리 발달 단계,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집안에서 양육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식사도 너 입맛에 맞으면 먹고 아니면 뭐 먹지 마,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뭐 이런 식의 양육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해오고 있단 말이죠. 고교학점제라는 건 이 단계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장래의 계획을 요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과목 선택도 내 전공에 아주 적합한 이 학점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의 심리 발달적 단계, 그리고 학교에서 요하는 장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이거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의 간격은 정작 대학에서는 자유전공이라든가 전공 없는 학부 뭐 이런 식의 정원을 굉장히 확대하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정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에서 아주 따로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퇴했다는 그 뉴스를 저도 좀 보긴 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적어도 가정에서의 심리 발달 단계와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심리 발달 단계가 굉장히 간극이 있다는 거는 부모님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지내다가 학교에 가서는 성인도 사실 20대에도 쉽지 않은 과제를 이제 요구를 받고 있고, 또 또래 관계에서는 청소년들 간에 특히 고등학생 정도면은 모르는 사이에서는 존댓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상황에 따른 불균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등학생 정도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고등학생 정도의 세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잠복기나 청소년기 요 정도에 가서 아이의 독립적인 인격 형성이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일종의 세뇌? 특히 엄마가 엄마의 정보력으로 아빠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곧 교육이다. 그것이 이제 입시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놓으면요, 심리 발달의 이 과정을 역행해서 더 컨트롤 하려는 이것만 안 하셔도 이 학생은 자기 길 찾아갑니다. 만약에 도저히 그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맞아요. 그 전 단계에서 했었어야 될 것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인데도 잠자리 분리가 안 돼 있다든가 애정 표현 스킨십이 좀 도가 넘친다든가 본인들은 그 관계를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다는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다기보다는 이 그냥 아주 유아적인 이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인데 그 상황에서 학습은 청소년기 내지는 성인기에 가까운 정도의 학습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의 커리큘럼을 지금까지 쭉 해왔던 학생이라면은 이것이 나의 앞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그게 결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이 가까워오잖아요. 지금 뭐 원서를 쓴다고 하면 사실 학생이 혼자 100% 알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학습 자체는 이 결과가 내 공부다, 이거 엄마 좋으라고 하는 공부가 아니다 하는 거 정도 개념이 있어야 시험에서도 자기 실력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굉장히 나 시험 볼 때 너무 떨려요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짐까지 이 학생이 다 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이거 내가 잘못 보면 이제 인생 끝이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감을 더 배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내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보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자세가 시험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입 수능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은 이 시험을 보기 전과 후의 나를 비교했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것이 시험의 기본 자세다. 이 점은 수험생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기준이라는 거는 2단계에서 다자관계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 그런데 너무 의존적이다는 거는 이 양자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른이 되겠냐? 흔히 요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나르시스트?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그 반대인 경우들도 꽤 있어요. 흔히 말하는 거절을 못한다. 배려심이 넘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배려심이 넘치는 거하고 거절을 못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배려심이 넘친다는 거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의미고, 거절을 못한다는 건 내 바운더리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남들한테 다 그냥 맞춰가는 극단적인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이런 어른으로 자란다, 나이는 20대를 넘어가는데 이런 어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수강 신청도 해주고 교수님한테 전화도 해주고, 어찌 운 좋게 취직을 해도 전화를 우리 아이 오늘 아파서 결근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억지로 상황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좌절은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을래 라고 하지만, 야, 네 입맛에 그렇게까지 안 맞아도 이 정도는 먹어야 돼 라는 정도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유식 하는 아이들 음식 먹다가 입에 안 맞으면 이렇게 뱉잖아요. 그럼 턱받이 이렇게 닦아주고 다른 음식 주고, 그 정도예요. 잠자리 분리 좀 무섭지만 그 정도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 무서운 건 너 혼자 잘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정도. 사실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게 친구 관계나 학습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나면 아이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성장해서 청소년기로 들어가는 아이와 그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발달 단계에서 보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단계까지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고요. 사람의 발달 단계상 이 뒷부분은 외부 탐색이 주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부모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부모가 나서서 이 아이의 어떤 행동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분리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단계를 넘어서 이 단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구나 하는 것은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2자녀 정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런데 4학년은 더 스케줄이 바쁘고 잠이 모자라니 그 경우에 어머님들이 첫째는 더 재운다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는 시간도 엄마가 컨트롤한다는 뜻이죠. 둘째는 그냥 일어나니까 둘째 일어나면 아침 먹여서 학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와서 첫째를 깨워서 다시 그 아이 아침 먹여서 학교 데려다주고 이런 생활을 물론 어머니 굉장히 힘드신데 얘기해보면 좀 뿌듯해 하세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아까 말한 맞춤 육아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그냥 엄마가 비서 역할을 하시는 거지 엄마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식사하고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는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맞춤 육아, 첫째는 이렇게 시간표 짜서 더 재우고 둘째는 뭐 이렇게 시간표 짜서 얘는 먼저 데려다주고 이거 아이들이 고마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는 것이 좋을까? 그 답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고마워하고 있나? 감사하다는 거 알고 있나?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첫째 더 재우고 데려다주고 둘째는 따로 학교 보내주고 이거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은 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식사라는 것이 음식이 저절로 날아와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수고해서 준비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춤 육아 우리 아이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특화된 어떤 스케줄 이거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뭘 위해서 뭘 고생했는지 보람을 찾으실 수가 없고 힘든 시간만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